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승휘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제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석탄 화력이 밀집해 있고 단계적 폐쇄를 추진 중인 충남의 석탄 화력 발전을 소형 원전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을 총괄했던 한 교수가 이 같은 주장을 한 건데요. 지역에선 안 그래도 석탄 화력으로 고통을 받아온 충남에 고통을 강요하느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가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면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당진 등 석탄화력 발전소에 SMR, 즉 소형 원자로를 설치해 발전기를 돌릴 것을 제안하면서 고용 승계의 장점도 있다고 말한 겁니다. 주 교수는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에서 에너지 분과를 책임진 인물로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SMR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불안감이 커지면서 최근 개발 중인 새로운 모델입니다. 용기 하나에 가압기와 펌프 등을 일체화해 안전도와 효율을 높이는 원자로인데 핵 폐기물이 발생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당진 환경운동연합은 주 교수가 당진을 콕 집어 말한 데 주목하면서 그동안 미세먼지, 송전선로로 고통받은 지역에서 희생을 또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지역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석탄 발전 부지에 핵발전소 지으면 된다는 망언은 그동안 수도권을 위해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온 당진 시민을 두 번 죽이는 파렴치한 짓이다. 석탄화력이 밀집해 있는 만큼 충남도 역시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10년 내에 12기를 비롯해 2050년까지 모든 화력 발전을 멈추는 일정을 추진 중이었고 특히 양승조 지사는 이를 정의로운 전환이라 부르며 정책 1순위로 꼽아왔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소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소형 원전을 설치한다는 것은 주민 수용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개인의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정의당 충남도당도 주민 의사를 묻지 않은 원전 건설 계획은 기가 막힌 일이라고 논평했고 환경단체는 석탄화력이 있는 시군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한규 교수는 SMR 건설을 지지하지만 특정 지역을 거론한 건 미안하다고 전했고 원일이 인수위 부대변인은 인수위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 첫 국무회의가 세종시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국회에서 지역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겠다는 입장을 최근 자신에게 전달했다며 이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 부의장은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약속과 마찬가지로 세종시 제2집무실 설치 역시 국민과의 약속으로 당선인이 반드시 지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충청권 5선 중진인 정 부의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정계 입문을 이끈 핵심 인물로 6일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선거운동 당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를 뛰어넘는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경제와 과학, 교육 분야를 채워 명실상부한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건데 청와대 제2집무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진짜 수도론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짜 수도의 내용과 이행 방안 그리고 과제는 없는지 김세범 기자가 심층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초박빙 승부 속 대선 막바지였던 지난 3일 세종시를 찾은 윤석열 당선인은 과감한 제안을 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수도에 행정자 떼고 실질 수도, 진짜 수도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겠습니다. 윤 당선인의 진짜 수도의 의미는 세종시 공약집에 담겼습니다. 대전 세종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송사 유치를 비롯한 미디어 산업 육성 등 경제 분야, 암치료센터와 의과학 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 기술창업단지 육성 등 과학 분야, 서울대 등 대학 공동 캠퍼스 활성화인 교육 분야들로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세종에 집약시킨다는 겁니다. 즉 세종 국회의사당 개원과 세종시 청와대 집무실 설치 등 관공서 이전의 플러스 알파의 개념입니다. 앞으로 이행 과정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특위에서 의제에 올라 채택되는 게 먼저입니다.
다행히 세정이 지역구인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지역균형발전 특위위원장에 선임돼 전망은 밝습니다. 오는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각 부처별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하는데 충청권 정치력의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지역 정치인들의 역량, 그리고 지역 정치력,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주민들과 함께 발휘되어야 이것이 가능해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윤 당선인의 진짜 수도로는 그간 지역에서 제기해왔던 자족 기능 확충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약의 이행도 만만치 않아 예산과 인력, 행정 절차까지 완벽하게 집행돼야 하는 만큼 첩첩산중이라는 겁니다. 그럴 바엔 행정 수도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 가장 빠른 진짜 수도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개헌을 통해 세종이 행정 수도로 확정되면 모든 입법, 사법, 행정부가 당연히 이전돼 앞서 말한 경제, 과학, 교육 분야까지 유입된다고 말합니다.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 과제이고 세종시는 국가 주도의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공공 부분의 이전이 추진이 되면 자연스럽게 민간 부분의 유치 또한 연계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세종시의 진짜 수도론을 둘러싸고 해법과 공방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얼개를 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에 충청권 인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서 세종시와 충청 발전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오늘 발표된 특위위원회 충청권 인사로는 대전발전연구원장을 지낸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와 세종시에서 활동 중인 류재화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유 교수는 세종시를 설계한 김병준 특위위원장과 함께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큰 그림과 함께 당선인의 지역 공약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며 충청권 메가시티 등 지역 과제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하루 사이 신규 확진자 19,487명이 추가되며 전날보다 확진자 수가 6,594명이 줄었습니다. 대전에서는 3,095명이 줄어든 8,390명이 신규로 확진되면서 사흘 만에 다시 10,000명대 아래로 내려왔고 한 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337명이 됐습니다. 충남에서는 전날 대비 3,918명이 감소해 천안 3,357명, 아산 1,096명 등 8,727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 14명이 추가됐습니다. 세종은 확진자가 419명이 늘어 2,37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5분쯤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의 한 농가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비닐하우스 4동과 농막 1동 등 610제곱미터가 불타고 재배하고 있던 오이와 농기계 등 2,21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새벽 4시 10분쯤에는 청양군 남양면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양계장 2개 동 660제곱미터가 전소되고 사육 중인 닭 2만여 마리가 배사한 뒤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또 오후 3시쯤에는 대전 서구 도마동의 한 세탁소 건물에서 불이 나 가게 내부를 모두 태웠고 안에 있던 50대 남성이 하반신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방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충청권 여야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경선에 대비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면서 대전과 세종은 선거전이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충남지사 후보들의 윤곽은 아직 안개 속입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종태 전 대전 서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허태정 대전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장 전 청장은 구청장으로 8년간 검증받은 자신이 적임자라며 중기부 세종 이전과 이딴 국책사업 유치 실패 등 대전시정의 난맥상을 강조했습니다. 본선 패배가 불보듯이 뻔한 후보로는 대전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진정성을 갖춘 능력 있는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경선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박성유 전 대전시장과 이장우 정용기 전 국회의원, 장동혁 전 시당위원장,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 등 5명의 예비후보들이
저마다 공약 발표와 캠프 출범식에 속도를 내는 등 경선을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합당이 거론되는 국민의당은 박상래 시당 부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세종시장 선거전도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장천규 세종발전연구소장과 배선호 세종시당 부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내일은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출사표를 던집니다. 국민의힘은 성선재 세종미래포럼 이사장의 출마를 시작으로 23일은 4년 전 선거에서 이춘희 시장에게 고배를 마신 최민호 전 행복청장이 출사표를 던집니다. 세종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지만 정권 교체 바람 속에 윤석열 당선인의 제2집무실 공약 등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지방 권력 교체론이 최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즉시 세종에 제2집무실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중 궁궐에 비밀스러운 곳이 아니라 공직자와 정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충남지사는 민주당에선 재선에 도전하는 양승조 지사에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도전장을 내민 가운데 국민의힘 후보군은 안개 속입니다. 중앙당의 현역 차출 최소화 방침 속에 김동완 전 의원만 출마 선언을 한 상태로 향후 공천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명수, 홍문표, 김태흠 의원 등 유력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구 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건데 출마 예정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 선거구 도입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바꾸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인구수 변동에 따라 선거구 통폐합과 함께 광역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하지만 대통령 선거 일정에 밀려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국회 정개특위가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민주당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2인 이상 4인 이하인 기초의원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바꾸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들고 나와 국민의힘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다당제 실현, 국민의 대표성 확대 등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개혁 과제입니다.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 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광역의원 정수 확정이 시급한 만큼 중대선거구제는 추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한 선거구에서 최소 3명 이상을 선출하게 되고 소수 정당도 지방의회에 진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대전, 세종, 충남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정당별로 유불리도 달라지게 됩니다. 지방선거가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방의원 선거구 조정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지방의회 출마 예정자들은 선거 전략은 고사하고 얼굴 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선거구 획정 같은 것들이 지어져야지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인사도 드리고 뭐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계획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죠. 중앙선관위는 국회에 당초 지난해 12월 해결했어야 할 선거구 획정을 늦어도 지난 18일까지 맞춰달라고 했지만 이미 시한을 넘겼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소위를 거쳐 내일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당과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선거구 획정과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까지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안 그래도 촉박한 일정으로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가 선거구 획정 문제까지 겹치면서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 연기됐던 계룡 세계 국문화 엑스포가 오는 10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치러집니다. 코로나19 확산 등 영향으로 지난 2020년에서 올해로 2년 연기된 계룡 세계 국문화 엑스포는 오는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행사가 17일 동안 계룡대 활주로 일대에서 열리며 K 밀리터리 평화의 하모니를 주제로 군 무기 탑승과 병영 훈련,
해외 군악대 퍼레이드 등 다양한 체험과 전시 행사가 펼쳐집니다.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세계인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해 행사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설계업체를 선정한 대전 둔산 국화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최근 건설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설명회에는 대우와 현대, GS, 포스코 등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혀 지역 첫 리모델링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고 차기 대통령 당선인도 리모델링을 포함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약해 지역에서도 노후 단지들의 리모델링 추진 움직임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임대료 납부 문제를 이야기하다 임차인에게 손찌검을 한 임대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이지영 부장판사는 자신의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주인 B씨에게 밀린 임대료 납부 기일을 정하라고 요구하다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59살 임대인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수차례 밀치고 때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